그러면은 무엇을 좀 이야기해 보느냐? 오행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 무엇이 예를 들어 진토 같으면은, 무엇이냐? 진흙탕이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흙탕이라 하는 이런 개념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토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수어, 고일 뿐이에요, 수어, 고일 뿐이고, 그럼 묘가 되겠죠, 묘. 구두 묘자니까 묘가 되고, 모고 고가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진토가 수가 흙탕물이 되고, 진토는 금을 잘 생한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억부론자들이 일간을 가지고 신강약으로 사주를 볼 때, 그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론가들이 마땅하게 어떻게 이야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만들어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거였죠, 이거. 이것을 전에 한번 올린 적 있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1년 중에나 하루 중에서 각 오행들이 어떻게 생성돼서 어떻게 왕하게 되고 어떻게 소멸해 가고 다시 왕하게 되고 그런 사항들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화거든요. 화가 인월에 생해서 4, 5월에 왕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왕하게 되었다가 다시 소멸돼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게. 다른 오행도 마찬가지요. 화에 앞서서 목이 먼저 치솟아 올라앉는 거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목이 줄어들면서 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화가 왕하게 되면은 다시 화가 차츰차츰 소멸되어 가면은 그땐 이 회색의 금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생왕고 사절이 사계절에 딱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화 같으면은 인에서 생에서 오미에서 사오에서 왕하고 술에서 코에 들어가는 거죠. 유에서 사에서 이제 죽는 거죠, 화가 여기서. 그래서 술에 무덤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무덤에 들어가서 해자축으로 가면서 완전히 휴수가 되는 거죠. 끊겼다가 다시 인월에 화니까 다시 인월 또 생하게 되는 거죠. 생해서 4월에서 왕하게 되고, 이게 1년 중에 그냥 이런 구조로서 배치가 되어서 어떤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음양오행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특별하게 죽토는 금을 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금은 하에서 생해서 신유에서 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각 오행끼리 구조를 이루면서 어떤 하나의 체를 이루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그냥 화가 수 같으면은 신에서 생해서 신월에 이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자라기 시작해서 해자로 가면서 왕해졌다가 다시 소멸되면서 진월에 묘월에 하해서 이제 죽는 거죠. 다시 진해 고에 들어가고 4월이 되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냥 오행은 특성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면서 이제 각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목은 직선적으로 솟아오르는 거고, 화는 확산되는 거죠. 이 담배 연기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딱 부딪히죠. 그러면 확 확산되죠. 지금은 요즘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우니까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담배 많이 피울 때는 담배를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푹 풀면은 팍 나갔다가 팍 흩어지죠. 담배 연기가 싹 나갈 때는
그게 뭐예요? 그게 목이에요. 목기운이에요. 그리고 어느 한계에 가면은 퍼지게 되는 거죠. 퍼진다 하는 것은, 퍼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화예요, 화. 그러니까 태양이 동지를 지나서, 그냥 동지를 지나서 태양이 쭉 올라가니까 그때 전부 침체돼 가지고 응결대가 밑으로 내려앉았던 게 태양이 자월에 다시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시 햇빛을 받으면 증발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게 목기예요, 목기. 그러면 목이 쭉 올라가면은 목은 솟아오르는 건데 어떤 물체에서 쭉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은 3차원이에요. 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형성을 뚫고 솟아 나가니까 금은 어떻게 돼요? 금은 절하는 거죠. 묘에 들어가는 거죠. 금이 죽어 들어가는 거죠, 금이. 목이 청성인데 목이 치솟아 올라가면은 금은, 목기에 의해서 금은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극목이 아니고 목극금이 되는 거죠. 목이 도리어 금을 극해서 금이 소멸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목기가. 그래서 생극, 이건 이야기가 안 맞는 거예요, 생극은. 그런데 우리는 오직 생만 생각하고 극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생하고 극하고 이것은 각 왕성하면은 허약한 놈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삼명통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우리 삼명명리에도 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서재성이가 이야기했는 오행을 실은 게 있어요. 요거 만민영 선생님께서 실은 게 있는데, 목이 많으면은 금이 많으면은 수가 탁해지고 하는 거 있어요. 다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오행은 태가 불급을 했네. 삼명명리 100페이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금은 토가 생하는데 토가 많으면 금은 매몰된다 했어요. 토가 많으면 금이 매몰된다 했잖아요. 토는 화를 생하는데 화가 많으면 토는 거을리게 되는 거예요. 화는 목을 생하는데 목이 많으면 화가 활 타오른다는 이야기죠. 목이 수를 생하는, 목은 수가 생하는데 수가 많으면 목이 표류하게 되는 거죠. 수생 목만 알았지. 수가 많으면 도리어 목이 표류한다, 떠다닌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지. 왜 그럴까요? 오직 생하고 극하고 그것밖에 모르는 거죠. 다 고대에는 이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엉뚱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억부론자, 역부론자. 오직 생하고 극하고 이렇게 해서 일간이 강하느냐 약하느냐, 그거를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무시되는 거죠, 이게. 무엇이? 목은 수가 생하는데 수가 많으면 목이 표류된다 했잖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수는 화를 극하는데 화가 불꽃이 되면 수는 뜨겁다 했잖아요. 정발에 없어지잖아요, 수가. 화가 많고 물이 적으면. 이런 논리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수는 목을 생한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지, 무엇이 사중에, 이 사하 중에 금이 있는데, 사월은 화가 강하잖아요. 화가 강한데 금을 극하는데 금이 어떻게 생이 되느냐? 금이 생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화가 금을 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태양의 음양, 태양이라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태양이 떠올랐다 치고, 여름에 태양이 왕성하고 가장 우리 머리 위에 있어 가장 뜨겁게 우리를 하다가, 이 태양이 가을에 되면은 저물게 되잖아요. 태양이 약해지잖아요. 물러가니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서 다시 그러면 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음양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태양이 겨울에
침체돼 들어가면은 그 대신에 어둡게 되잖아요. 음이 강하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국 음양에서 오행이 모두 생하는 거지. 음양의 관계에서 목화, 토, 금, 수가 발생하는 거지,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중에 금이 화극금을 해서 뭐 생하고 생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음양에 의해서 금이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이 의한 거지.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므로 인해서, 자전을 함으로 인해서, 공전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거기에서 음양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서 각각 금이 생할 수밖에 없고 화가 생할 수밖에 없고 화가 왕성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무엇이 축토는 금을 잘 생하고 미토는 건조한 토라서 금을 못 생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흘려먹었다는 이야기죠. 만약에 그 공부를 하게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사주를 잘 볼 수 있느냐? 사주를 잘 보면은 내가 틀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 허구 헛날 그 공부해서 사주를 풀어보세요. 30%도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삼명명리에 보면은 음양오행에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책들은 보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용어들, 말들을 많이 동원해서 아주 많이 떠난 게 많아요. 귀가 솔깃하죠. 나도 귀가 솔깃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막상 가지고 사주를 풀면은 사주가 하나도 안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오행은 내가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행태는 태양에 의해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인해서, 공전함으로 인해서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적기 들어오고 그런 상태에서 음양오행이 형성되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생하는 기운, 봄이면은 태양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닷물에서 열기를 받아서 무엇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열기를 받으면 솟아오릅니다. 솟아올라서 직선적 개념으로 쫙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목기운이라는, 그것뿐이에요. 다음은 화는 목이 쫙 나가다가 어떤 한계에 이르면은 그 힘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퍼지게 되는 거예요. 토락하는 대기권이 곧 이 공기가 토라는 이야기죠. 이 공기에 치솟 올라가다가 텅청거리 이런데 한계에 도달하면 퍼지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담배 연기가 쫙 나가다가 퍼지는 것 같이, 그래서 목이 화다가 쭉 치솟아 올라가다가 목이 어느 한계에 이르면 퍼지게 되는데, 결국 화에 의해서 목이 퍼지게 되는 거지. 태양에 의해서. 태양이 많이 비치니까 목이 힘이 약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화가 되는 거죠, 그때가. 화의 기운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화의 기운이 퍼지다가 어느 한계에 들어가면은 태양이 이제, 그러니까 태양이 미열수를 되면은 태양이 저물게 약해지게 되는 거죠, 빛이. 태양빛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태양이 이제 확산되는, 태양이 이제 저물게 되면은 이 확산 확 퍼지는 기운이, 태양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차가운 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기가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차가운 기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퍼져.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찬기운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과일 껍질 같은 게 표면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눌리는 힘과 안에서 퍼져나가는 힘이 부딪히면은,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그렇잖아요. 단내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당금질 아세요? 옛날에 우리는 어릴 때 대장간에서 이래 많이 구경도 하고 했는데, 대장장이들이
낮이나 칼 같은 거를 이제 치는 거예요. 벌겋게 다는 것을 칠해가지고 날카롭게 만든 후에 다시 불에 살짝 불에 밝게 되면은 그것을 찬물에, 칼날만 찬물에 탁 대다 탁 빼는 거죠. 그리고 벌겋게 달았죠. 물에 넣으면은 찬 기운이 그 칼날로 쇠에 부딪혀서 응결되는 거죠. 그러면 안에서는 뜨거운 것, 밖에서는 차가운 게 수축시키니까 중간에 여기에 칼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칼날이 아주 단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단단하게 되었을 때 그 칼이 당금질이 잘 되는 거죠. 아주 날카롭게 되는 거죠. 단단해서 안 무르게 되는 거예요. 둔하게 안 되는 거죠. 안 무디지게 되는 거죠. 단단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명통이나 다 있어요. 삼명통의 논 오행에 보면은, 금에 보면은 그게 딱 한 구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 삼명통의 일건 논 오행분일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오직 본체, 나 하나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이 음양 오행이 각각 어떤 발생하고 소멸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토가 금을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까 이제 그림과 이야기했듯이, 여기 이야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그냥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공전하면서 오행이 발생하는 거지. 그런 게 뭐냐? 음과 양에 의해서 오행이 발생하는 것이지, 오행이 오행을 낳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오행이 오행을 생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죠. 자, 자연을 생각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가? 그리고 옛날 고대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뭐 신비하게 어떤 뭐 신이 돼 가지고 어떻게 어떤 그 뿌리에 되돌아가서 뭐 어떻게 생각해서 귀신이 돼 가지고, 이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주위에 있는 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형상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음양오행을 세우고 육식각자를 만들었는 거지, 고대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관찰했는 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대 신선들이 그냥 주위에 보니까 그런 형상들이 있더라. 하루의 형상, 일꼴 1년의 형상, 이렇게 그 형상들이 다 같더라는 거죠. 그리고 태양계가 묘하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120년을 회전을 하고 이렇게 윤회를 하고, 태양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120년 윤회를 하는 것은 무엇이게요? 1차원이잖아요. 그리고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가 1년을 12개월을 윤회하는 것은 2차원, 3차원은 현실이잖아요. 현재잖아요. 지구 가문에 의해서 3차원이 발생하는 거죠. 자연은 결국 이런 것이지,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만 바탕은 되죠. 투에서 목이 나오지 화에서 목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고 만민년 선생이나 이생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우리와 같이 토가 금을 생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이다, 바탕이 된다, 그것뿐이다는 거죠. 엄마다, 그냥 엄마. 처음에 인간이 엄마에서 태어나듯이 처음에 거기에서 본이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본이라는 거죠. 본. 그것뿐이라는 거죠. 투에서 발전해서 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목에서 발전해서 화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치솟아 올라오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흩어지는 기운이니까, 흩어졌기 때문에 다시 수축해서 응결되는 기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응결되는 기운은 확산했기 때문에, 화에서 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수축계의 금이 되는 것. 그 바탕은 결국 어디냐? 화라는 이야기죠. 화. 엄마라는 이야기죠. 엄마가 낳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고, 그냥 그 바탕이라는 거, 바탕. 거기라는 게 본. 우리 인간으로 하면은
조상, 우리의 조상, 나의 조상, 우리 가문의 조상, 그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인성이라는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뿌리가 되어 있는 곳, 그것으로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본, 바탕, 그게 인성의 계통이지, 그게 나를 생각하고 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행은 이렇게 발생하는 이런 그 자연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양오행은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쉽게 간편하게 그냥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자연의 형상, 현상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그냥 그렇게 그 받아들이면은 되겠습니다. 수는 응결하는 거죠. 응축. 응결해서 바다에 모이는 것. 수가 보통 보면은 뭐 흐르는 게 수를 하는데 흐르는 그 자체는 목기운이지 수 기운은 아니에요. 수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선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수는 동을 한다 했어요. 수는 동쪽으로 흐른다 했거든. 그러면 와 동쪽으로 흐르느냐. 중국의 황하가 동쪽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는 건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아니죠. 수가 와 동쪽으로 흐르느냐. 수는 목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은 동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흐른다 했는 거예요. 습기를 바람이 걷어가지 않으면 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봄에 목기운이 치솟아 올라가지 않으면 수는 영원히 바다에 갇히는 거예요. 저수지에 갇히고. 그래서 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목기예요. 목의 기운이지. 직선적으로 솟아올라서 나가서 못 가는 그 기운이지. 그래서 흐르는 것은 물이 흐르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에는 목기가 있다는 거죠.